명령어가 끝나요. 이 수정 명령어가 중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지껏 여러분들은 초급 명령어를 공부한 거예요. 근데 수정 명령어가 끝나면 중급이 끝나요. 그럼 뭐가 남았냐면 고급 명령어들만 남은 겁니다. 뭐가 남았냐면 해칭하기, 글자 쓰기, 블록 만들기,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하고 출력하고, 그러면 끝나요. 캐들은 명령어가 끝나는 거예요. 설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천천히 할 테니까 하나씩 다 익히시면 좋겠고, 제일 어려운 게 누구냐면 저 로테이트요. 로테이트 스케일이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맞아요. 왜 어렵냐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저 로테이트 스케일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일 어렵게 쓸 수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저 로테이트 스케일입니다. 자, 이렇게 세로를 보시면 돼요.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레이즈, 이렇게 세로로 보세요.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레이즈. 요 4개 명령어가 모든 프로그램의 수정 명령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입니다. 3D Max도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레이즈. 포토샵도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레이즈. 스케치업도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레이즈. 다 기본 명령어가 되는 게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레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가 옆으로 파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동하고 복사하고. 이동 복사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는 하나씩 복사하죠. 어레이는 여러 개 복사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쭈루룩 복사하는 거 어레이. 미러, 대칭, 거울처럼 이렇게 대칭시키는 명령어. 얼라인, 정렬 명령어입니다. 원래 저 얼라인이 3D 명령어예요. 2D 명령어가 아니고. 근데 2D에서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옵셋은 우리 배웠죠? 간격 띄우기. 그 다음 로테이트, 사물을 회전시킬 때 사용합니다. 저 로테이트가 정투상 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정투상이나 CAT 2급에서는 로테이트 명령을 많이 써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응용 명령어로 쓸 수 있습니다. 스케일은 사물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스트레치는 늘리는 거고요. 익스텐드는 배웠죠? 연장하기. 랭스는 길이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 이레이즈, 지우개죠? 배웠을 거고. 트림도 배웠습니다. 자르기죠? 브레이크, 우리 어저께 배웠죠? 끊기. 그 다음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요 반대되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서로 다 연결하는 명령어. 분해한 거 연결하고, 트림 브레이크 한 거 다시 연결하고, 그게 조인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디바이드,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 예를 들어서 피자를 6조각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크기로 6개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죠. 그게 디바이드. 메주어는 30mm씩 나눠주세요. 긴 거를 30mm씩 나누는 거죠. 100mm씩 나눠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여기 올라올 때 난간 쭉 타고 올라오면 난간봉 있죠. 난간봉의 간격이 300mm입니다. 그러면 메주어를 써야 돼요. 300mm 간격으로 란 뜻이 되니까 메주어를 쓰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들입니다. 자, 이동부터 한번 쭉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서클, 반지름 10mm, 반지름 10mm인 원을 그려봤습니다. 수정 명령은 전부 다 여기 있네요. 무브, 로테이트, 트림, 이레이즈, 카피, 어레이, 미러, 필렛. 그 다음 얘가 익스플로드. 그 다음 스트레치, 스케일, 어레이, 옵셋.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면 나오죠? 여기 핀 있죠? 얘를 꽂아 놓으면 얘가 안 들어갑니다. 얘를 풀면 들어가요. 서랍이죠? 요런 거 서랍이라고 하는데 딱 눌러 놓으면 안 들어갑니다. 여기 얼라인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조인.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여기 있네요. 나머지는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동입니다. 자, 이동, 무브. 그랬더니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뜹니다.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선택하는 방법, 사물을 선택하는 방법. 자요. 사물을 선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밑에다가 적어보죠. 우리가 배운 거 윈도우 요거 포함 선택이죠. 그 다음 크로스 거침 선택이죠. 그 다음에 펜스 FENC FANC 맞죠? FANC 아니네 FENC인가 보다. 네, FENC 펜스 요게 울타리. 트림할 때 제가 종종 F 누르고 엔터 친 다음에 이렇게 쭉 클릭하면 만들어지는 거 있죠? 그게 울타리.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라스트 마지막, 프리비어스 이전, 올 이건 전체, 애드 더하기, 추가 선택, 리무브 선택 제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말고 더 있어요. 드래그 하는 것도 있어요. 드래그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드래그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손가락 아파요. 저처럼 오래 하면 손가락에 관절염 와요. 그래서 그건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손목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고 싶은 사람은 써도 돼요. 안 말려요. 자, 생각보다 선택하는 방법이 많죠? 자, 여기까지는 알아요. 윈도우 선택하고 크로스 선택하고 펜스 선택하는 건 알아요. 왜냐면 트림에서까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여기 라스트하고 프리비어스하고 요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자, 무슨 차이냐면 라스트는 마지막에 만들어진 객체 선택이에요. 그래서 라스트예요. 마지막에 만들어진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프리비어스는 이전에 선택한 객체 다시 선택해 주세요. 프리비어스가 이전이란 뜻이에요. 넥스트가 다음, 프리비어스가 앞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선택한 객체를 다시 선택해 주세요. 그게 프리비어스입니다. 올은 전체 선택해 주세요 란 뜻이고, 애드는 객체를 계속 추가로 선택하겠습니다 란 뜻이 되는 거고, 리무브는 이미 선택했는데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빼고 싶어요, 그럴 때 리무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원을 조금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서클 카피를 쓰면 좋긴 하겠지만 이레이즈 명령어 말고 selec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select요. 이건 아무 명령어가 없어요. 그냥 선택만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기능이 없어요. 선택만 하는 명령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기능은 없어요. 이동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선택만 하는 명령어입니다. select에 어떠한 기능이 있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select 선택하랍니다. select 선택해요. 자, 포함 선택이란 건 뭐예요?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포함 선택이 되는 거죠. 다시 빈 공간 클릭 후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건 걸침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F
엔터. 그러면 펜스 포인트, 퍼스트 펜스 포인트 드래그를 하든지 펜스를 그리든지. 자, 다 펜스를 쳤나요? 펜스가 우리나라 말로 울타리죠? 엔터. 그러면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스트는 마지막에 만들어진 객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객체는 몇 개가 있어요? 딱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나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저쪽 왼쪽 상단에 하나 있네요. 조그만 원. 제가 마지막에 선택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해서 이만큼 선택하고 엔터 쳤습니다. 그러면 자, 선택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셀렉트,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 P, 그리고 엔터. 그럼 다시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택한 객체 다시 선택하기. 자, 제가 셀렉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게 생겼습니다. 그 여기다가 제가 리무브를 할 겁니다. 리무브. 여기 지금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근데 리무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리무브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해제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셀렉트 리무브. 제거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똑같이 펜스, 라스트, 프리비어스, 윈도우, 크로스 다 쓸 수 있어요. 똑같아요. 언제까지요? 내가 얘를 애드라고 쓸 때까지. 애드라고 쓸 때까지 셀렉트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리무브입니다. 그럼 객체 제거예요. 자, 선택이 해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해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계속 리무브가 돼요. 안 끝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여기다가 애드라고 쓸 때까지. 애드는 객체 추가하기, 객체 선택하기입니다. 셀렉트, 그 다음에 올, 엔터. 전체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올은 전체 선택. 자, 올도 A로 시작하죠. 그 다음 add도 A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A라고 쓰고 엔터 치면 물어봐요. 올인지 add인지 물어봐요. 그래서 add는 add라고 써야 되고 올은 all이라고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동을 할 거예요. 자, move. 그러면 객체 선택이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기준점이요. 이 원의 기준점이요. 자, 중심점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 세컨 포인트. 적당한 위치에다가 클릭.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동해 보시죠. 자, 이동하기. 기준점 잡고 골뱅이 50만큼 영도 방향. 50mm만큼 영도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얘기죠. 이동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골뱅이 100만큼 영도 방향. 그러면 100mm 영도로 이동합니다. 다시 볼까요? 골뱅이 100만큼 180도 방향. 다시 골뱅이 100만큼 180도 방향.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 폴라 트래킹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를 추적한 다음
그 다음에 숫자만 쓰면 돼요. 100mm. 그러면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100mm 이동되겠죠. 자, 이동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복사입니다. 카피. 카피가 단축키가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CO5로 썼죠. 두 개예요. CO도 되고 CP도 되고 두 개입니다. 단축키가 두 개예요. CO, CP 둘 다 복사입니다. 단축키가 여러 개인 것들이 많아요. 자, 카피. 객체 선택합니다. 엔터. 기준점 잡습니다. 그 다음 복사할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자, 복사 한번 해보시죠. 각도를 30도로, X라인 0도, 30도, 90도, 자 15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 반지름 40, 그 다음 반지름 55, 자 옵셋 5mm, 트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중심선으로.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이 만들어지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 서클을 하나 그리면 되겠네요. 서클 반지름 3.5, 다시 서클 반지름 6.5, 서클 반지름 10. 나머진 카피입니다. 선택하고 기준점이 중심점이고 목적지는 교차점이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네, 그럼 금방 완성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카피를 보도록 하죠. 서클 반지름 10mm. 자, 카피. 자, 베이스 포인트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컨 포인트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20 엔터, 40 엔터, 60 엔터, 80 엔터, 100 엔터. 무슨 뜻이에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베이스 포인트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중심선이죠. 카피. 자, 이쪽 방향으로 40mm. 40mm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원점에서부터 여기에 원점까지가 40mm인 거죠. 근데 다시 80mm. 원점에서부터 80mm.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좋은 게 여기서부터 40mm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베이스 포인트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120 그러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이쪽으로 160 그러면. 자, 이해되시나요? 현재 포인트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 자, 근데 여기 보면 어레이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어레이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어레이는 배열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것. 방금 우리가 일정한 숫자를 넣어서 복사를 했잖아요. 그게 어레이인 겁니다. 자, 어레이.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몇 개 복사할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원본까지 포함하셔야 돼요. 자, 5개요. 개수.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자, 확대해 놓고 보면 5개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넣어주면 알아서 5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40mm. 그러면 40mm 간격으로 쭉 5개가 복제가 됐습니다.
이때 원본 포함해서 5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했던 정수산 기억나시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45도, 트림, 옵셋 30mm, 20mm, 트림, 라인, 옵셋 10mm, 필렛, 다시 트림 펜스, 자, 카피, 어레이 4개, 다시 한번 카피, 어레이 3개. 그럼 12개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사실은 이러고 작업해야 돼요. 근데 이거 말고 어레이를 명령 쓰면 훨씬 더 쉬워요. 자, 한번 해보시죠. 꼭 이 모양이 아니어도 좋아요.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반지름 10mm. 자, 카피. 어레이 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어레이를 누르면, 자, 5개입니다. 이때 여기 세컨 포인트 말고 피트요. 맞춤이요. 이 피트는 뭐냐면 끝점을 지정하는 겁니다. 끝점을 지정하면 알아서 등분해줘요. 자, 피트. 그럼 끝점 지정하게끔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등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똑같이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세컨 포인트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고, 피트는 등분하는 겁니다. 나는 끝점만 지정해주면 돼요. 이 속의 간격은 나는 몰라요. 그건 누가 계산해요? CAD가 알아서 계산해주는 겁니다. 클릭. 그러면 어떤가요? 전체에 5개가 똑같은 등분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레이요. 배열이요. 그러니까 카피에 어레이가 있었죠? 그죠? 카피에 어레이가 있었는데 명령어로도 어레이가 존재합니다. 명령어 어레이요. 어레이 명령어는 여기 있는데 배열하는 방법이 총 3가지입니다. 전체 모양으로 결과로 봤을 때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렉탱귤러 어레이, 사각형 배열, 그 다음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패스 어레이, 경로 배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렉탱귤러 어레이. 자, 어레이라고 실행하면 객체 선택이 떠요.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여기서 물어봐요. 렉탱귤러 사각형 배열할까요? 패스 경로 배열할까요? 폴라 원형 배열할까요? 자, 기본값은 렉탱귤러입니다. 엔터.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각형 모양으로 뜨죠?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칼럼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칼럼이고, 자, 이렇게 가는 게 줄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걸 칸이라고 이야기하죠? 칸, 줄, 그죠? 맞나요? 자, 이렇게 가는 걸 칼럼이라고 합니다. 여기 칼럼의 개수가 보이고, 자, 이렇게 로우가 보입니다. 칼럼의 개수를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칼럼의 개수, 로우의 개수. 자, 로우 10개. 그러면 쭉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비트윈이 있습니다. 간격이 존재해요. 간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격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다 끝나면 여기 끝에 가서 크로즈 어레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열이 끝나겠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그럼 바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렉탱글 10,10.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입니다. 어레이 렉탱글. 자, 여기 간격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15요. 여기도 비트윈 15죠. 그죠?
근데 우리가 비트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비트윈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생각을 해요. 요만큼. 그죠? 보통 간격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간격은 이건데 CAD에서 말하는 비트윈 간격은 이겁니다. 이 거리예요. 이해되셨나요? 내 자신을 포함해서 사이 간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트윈, 여기 나와 있는 이 비트윈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크기도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걸 10mm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윈을 10mm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10mm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닥다닥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내 자신의 크기에다가 우리가 생각한 간격, 예를 들어서 5mm면 15mm.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인 거죠. 내 자신이 10mm.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트윈이 되는 겁니다. 20mm. 그러면 20mm씩 떨어지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선택하고 렉탱귤러. 여기 이제 간격 그 다음에 개수는 이해가 됐어요. 여기 레벨과 비트윈 있죠. 얘는 안 써요. 얘는 Z축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Z축 방향으로 뭐 5개 간격은 10mm 간격. 자, 이렇게 보면 뭐 별로 티가 안 나요. 그죠? 근데 이걸 사선으로 이렇게 돌려다보는 순간 차이가 나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레벨을 쓸 일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레벨은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associativ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associative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앞으로 한 2번이나 3번 더 나올 겁니다. 뭐냐면은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연관이란 뜻이에요. 누구하고 누구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연관입니다. associative가 연관이란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객체와 이 객체들이 서로 연관되어진 어레이. 그래서 이 associative를 켜게 되면 연관 배열이 됩니다. 지금 associative를 끄면 그냥 배열이 되는 거고 associative를 켜면 연관 배열이 됩니다. 여기 있어요. associative. 자, 이해되시나요? associative를 켜고 어레이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클릭하는 순간 어레이 에디트로 들어갑니다. 어레이 수정으로 들어가요. 왜요? 얘네들이 서로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연관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선택하면 이거 수정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원래 명령어가 있어요. 어레이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굳이 명령어 쓸 필요 없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어레이를 클릭하면 바로 이 리본 메뉴가 어레이 에디트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10,10 어레이 렉탱귤러. 이번엔 associative를 껐습니다. 자, associative 꺼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연관 배열이 아니니까 이렇게 돼요. 연관성이 없어요. 얘와 얘가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니? 나만 수정하면 돼. 나만 수정하면 돼. 이게 연관 배열의 차이점입니다. 일반 배열, 연관 배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일반 배열도 한번 해보세요. 일반 배열을 하시고 선택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템이 한 개씩 한 개씩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associative를 켜고, 즉 연관 배열을 켠 상태에서 어레이를 주면 어레이 에디트로 들어갑니다. 두 개 다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일반 배열은 객체를 하나씩 하나씩 수정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연관 배열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돼요. 아이템 수정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 소스라는 항목이 있네요. 에디트 소스요. 즉 소스가 원본이죠. 원본 수정하기입니다. 이 중에 아무나 원본이 됩니다. 얘네들 중에 아무나 원본이 돼요. 자, 에디트 소스 오브젝트 오브 더 오소시에이티브 어레이, 연관 배열의 원본을 수정하시겠습니까? 확인. 수정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나머진 다 비활성이고 내가 선택한 객체만 활성된 겁니다. 제가 수정을 해보죠. 그러면 나머지 다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나머지 다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수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리본 메뉴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요런 두 개의 아이콘이 떠요. 디스커드 체인지는 체인지 수정한 것을 디스커드 버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세이브 체인지를 해야 저장합니다. 세이브 체인지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네, 원본이 바뀌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에디트 소스 확인. 자, 라인 트림, 그 다음 세이브 체인지. 자, 어떤가요?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연관 배열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다 하나로 묶여 있어서 다 수정할 수 있고 간격도 역시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간격 얼마든지 수정하고 그 다음에 개수도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이게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10mm. 너무 크다. 반지름 5mm. 반지름 5mm인 원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 놓으시죠. 어레이 에디터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리플레이스 아이템 보이시나요? 리플레이스 아이템 대체하기란 뜻입니다. 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Select Replacement Object, 대체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이 원이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지금 베이스 포인트가 여기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원의 중심이 베이스 포인트가 돼야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이거죠. 객체를 지정해 주면 이렇게 아이템이 바뀝니다. 다 됐으면 엔터. 리플레이스 대체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레이 에디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립들이 나와요. 얘가 원점입니다. 얘가 원점이에요. 그래서 클릭하면 통째로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원점이에요. 원점. 자, 얘가 원점이고요. 그 다음 여기 가까이 있는 이 화살표 있죠. 얘가 간격입니다.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간격이 넓어지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그 다음 맨 바깥쪽에 화살표가 두 개 있죠. 역시 간격이에요. 아니, 간격이 아니구나. 개수구나. 자, 수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점이 하나 있죠. 얘를 클릭하면 간격을 동시에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방향도 바꿀 수 있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연관 배열은, 이렇게 된 연관 배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 중에 이 분해 명령어 있습니다. 이 분해 명령어로 깰 수 있어요. 자, 익스플로드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다 분해됩니다. 자, 분해 한번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그린 이 사각형 있죠. 그 다음에 폴리곤 있죠. 육각형, 엣지. 사각형이나 폴리곤 있죠. 얘네도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돼서 라인으로 바뀝니다. 익스플로드란 얘기는 폴리곤이라든지 폴리라인 또는 배열 같은 것들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원형 배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라인 50mm, 그 다음 렉탱글 30,10. 아니 너무 크네. 렉탱글 20,10. 네, 20,10이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50mm 짜리 하나, 그 다음 20에 10짜리 하나. 자,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와 끝점 이렇게 해요. 다시 볼까요? 이동할 때 사각형의 여기 미드 포인트를 베이스 포인트로 클릭하고 세컨 포인트는 엔드 포인트로. 어레이. 자, 전체 다 선택하고 엔터. 이번엔 폴라 어레이입니다. 폴라 어레이는 회전하면서 배열하는 거예요. 원형입니다. 그래서 폴라 어레이는 중심점을 클릭해 줘야 돼요. 폴라 어레이 그러면 이렇게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어레이의 중심점을 물어봐요. 중심점 지정하고 그러면 아이템 개수가 내가 지정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아이템 개수를 조절하시면 돼요. 12개, 8개, 10개, 뭐 4개, 3개 이런 식으로요. 역시 마찬가지로 로우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6개라고 했고 로우를 주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레벨은 Z 값입니다. 이렇게 Z 값으로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Z 값을 볼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레벨은 냅두시고 여기 로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 또 그릴 겁니다. 이제 눈에 보이죠? 폴라 어레이라는 게. 자, 보시죠. X라인 0도, 그 다음에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반지름 40, 다시 한번 반지름 55, 옵셋 5mm, 트림, 펜스. 펜스는 울타리죠? 자, 안쪽에 있는 거 다 선택하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5, 다시 한번 6.5, 한 번 더 10,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개수 4개, 다시요 2개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면 네, 끝났네요. 카피가 아니고 사실은 폴라 어레이로 그려야 되는 것들이죠.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오른쪽 거는 한 번도 예제로 보여드린 적이 없을 겁니다. 어레이 때문에 안 보여드렸어요. 자, 보시면 얘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반복되는 무늬가 어레이의 특징이죠. 보시면 요렇게는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원이 하나씩 또 들어가고 있죠. 결론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를 어레이 해야만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레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반복 패턴들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자, X라인 똑같이 옆에다가 0도, 60도, 90도, 120도,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그 다음에 옵셋 20, 한 번 더 5mm. 자, 얘 지우고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으로 끊습니다. 얘도 아닌가 보다. 자, 서클 먼저 여기부터 반지름 4, 반지름 5. 근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해서 여기 트림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은 당연히 원의 중심이겠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터진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돌아가고 있죠. 근데 과제물은 어떤가요? 똑같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있는 로테이트 아이템 요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목을 끄면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요 로테이트 아이템을 끄면 돼요. 그 다음 아이템의 개수를 4개로 조절하면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 로테이트 아이템을 켜면 아이템이 회전을 하는 거고, 끄면 회전하지 않고 그냥 복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서클 반지름 5, 한 번 더 반지름 10, 한 번 더 반지름 20. 그리고 자, 반지름 20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선이 이제 패턴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냥 끊지 마시고 옵셋 5mm 그리고 트림. 자, 이렇게요. 그래야 중심선을 남길 수 있고 여기 이제 끊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도 지우고 매치 프로퍼틱스 요만큼이요. 얘가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패턴을 만들어 보시죠.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중심점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완성되는 거 보이시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 왼쪽에 있는 과제물도 역시 똑같이 패턴입니다. 패턴을 그리셔야 돼요. 그냥 그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죠. X라인, 자,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11. 여기는 중심선으로 바꾸고,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 특성 일치죠. 필렛. 그 다음 트림 지우고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5mm. 역시 특성 일치. 서클 이번엔 지름이죠.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 95mm, 옵셋 5mm. 자, 트림 펜스. 자, 반쪽만 그리시면 돼요. 서클 지름 7mm, 옵셋 3.5mm, 옵셋 5mm. 자, 트림 지우고 다시 한번 트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필렛. 그리고 아크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요렇게네요. 어레이
중심점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그러면 한 번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자, 특성 일치.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옵셋 2mm. 특성 일치. 필렛 나머지 트림. 그 다음 얘는 지우는 게 아니에요. 옵셋 15mm. 옵셋 17.5mm. 여기가 바로 중심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심선을 찾아서 지우면 됩니다. 서클 반지름 53.5mm. 한 번 더 60mm. 옵셋 5mm. 트림. 자, 펜스로 자, 지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서클 반지름 8mm. 한 번 더 서클 반지름 6mm. 원에서 원으로 연결하는 건 탄젠트에서 탄젠트라고 했습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으로 조금 끊고, 트림으로 끊으면 여기 이렇게 짜투리가 남아요. 그래서 반드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필렛 그러면 됐고, 옵셋 5mm. 자,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선이 모자라요. 익스텐드. 그 다음 트림으로 선 정리. 다 된 것 같죠? 어레이 중심점 아니 폴라 중심점 지정하고, 어머머머, 다시 어레이 폴라 어레이. 그 다음 개수를 4개로 클로즈. 다시 이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24 나누기 2. 특성 일치. 필렛 트림.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12개. 그러면 다 됐네요. 자, 그려보시죠. 이 과제물은 레이를 쓰면 돼요. 레이 이렇게 0도 방향으로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주시면 돼요. 서클 지름 30, 반지름 20, 반지름 80, 지름 10, 반지름 10. 자, 옵셋 5mm.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10mm. 10mm란다. 5mm. 자, 트림을 조금씩만 해볼까요? 필렛. 얘는 트림 아닌데. 자, 다시 트림. 필렛. 다시 한번. 어머, 안 되는구나. 자, 다시 트림. 여기는 그냥 트림 하고요. 자,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어레이 이렇게요. 얘는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수량은 3개. 또 하나,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오프 시켜야 됩니다. 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필렛 작업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돼요. 자, 필렛 반지름 30, 나머지는 트림. 금방 완성됐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옵셋 2.5mm. 자, 특성 일치죠? 필렛, 자, 반지름 0으로 조절하고, 트림,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옵셋 5mm, 나머지 트림. 하나만 그리면 돼요. 옵셋 10mm, 서클 10mm,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 다시 한번 옵셋 30mm, 20mm, 서클 반지름 40mm, 트림으로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자, 폴라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요, 중심점 지정하고요, 수량 4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네, 우리가 경로 배열을 쓰기 전에 조인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조인이요. 자, 먼저 조인부터 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일직선상으로 그렸고, 중간에 V자를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은 동일선상에 있는 선이 맞나요? 그죠? 선을 하나를 가지고 잘라냈으니까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선을 하나로 연결할 때 쓰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조인, 원본 선택하고, 그 다음 조인될 객체 선택하고 엔터. 조인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조인, 원본 선택하고, 기존의 명령어는 여기서 엔터를 치는데 얘는 엔터 없습니다. 그냥 원본 클릭하고 나머지 객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선은 하나로 연결을 해줘요. 그런데 동일선상이 아니고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점이 맞닿아 있죠, 그죠? 얘는 동일선상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폴리선으로 바꿔줍니다. 조인, 원본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폴리선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조인, 원본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처럼 폴리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라인을 그렸고요, 중간에 서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트림 잘랐어요. 자, 중간에 이제 호가 있는 거죠. 조인, 다 같이 선택합니다. 엔터. 자, 폴리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라인, 이번엔 엘립스, 트림, 다시 조인. 자, 뭘로 바뀌었나요? 이거 스플라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원래 타원은 폴리선으로 바뀌지 않아요. 원래 타원은 폴리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패스 경로입니다. 경로 배열이에요. 패스 어레이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배열이 되는 것, 그걸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공장 같은 데 있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제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그려보죠. 자, 이렇게 해서 500mm, 자, 500mm, 500mm, 1200mm, 적당히 그리세요. 500mm, 자, 500mm, 1500mm. 제가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얘네들을, 이 선들을 조인하는 겁니다. 조인, 그리고 엔터.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이건 폴리선입니다. 폴리선이에요. 그 다음 이 끝에다가 반지름이 50인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원이 이 경로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레이, 원을 선택하고 패스 어레이, 그리고 폴리선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폴리선을 따라서 쭉 복제가 됩니다. 여기 아이템의 개수 보이시죠? 비트윈, 간격이 있네요. 아이템이 비활성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메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주어가 간격이란 뜻이에요. 자, 간격을 제가 100으로 놔봤습니다. 100mm 간격으로 쭉 나온 거 보이시죠? 200mm 해볼까요? 자, 250mm 간격으로. 그러면 쭉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바이드도 해보시고 메주어도 해보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미러 대칭 명령어입니다. 제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조금 그려볼 겁니다. 저처럼 안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저처럼은 꼭 저처럼 그리실 필요 없어요. 그러게요. 자, 저는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안 그리셔도 돼요. 대칭이니까 대칭될 모습을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칭될 거를 그리시고 중간에 대칭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두시면 돼요. 자, 그려 보시죠. 미러는 대칭입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스케치북에다가 물감을 짜요. 그리고 절반을 접어서 딱 펼치면 대칭돼서 나오죠. 맞아요. 그게 미러입니다. 그래서 대칭선이 필요해요. 스케치북을 접는 선이 있죠. 그게 바로 대칭선입니다. 얘가 대칭선이에요. 그래서 대칭선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미러,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이렇게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클릭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두 번째 점. 자,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엔터. 자, 오스냅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대칭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요.
과제물은 로테이트를 하고서 하죠. 오늘은 로테이트까지 할 겁니다. 로테이트 절반만 할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내일로 넘기겠습니다. 자, 먼저 로테이트입니다. 자, 로테이트 명령, 자, 선을 하나 이렇게 대충 그려보시죠. 몇 도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려보시죠. 자,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 명령은 여기 있어요. 로테이트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 회전의 중심점을 지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중심점을 지정할 건데,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여기다가 중심점을 잡으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여기다 중심점을 잡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어느 쪽이 편한가요? 아래쪽이 조금 더 계산하기 수월하겠죠. 자, 클릭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로테이셔널 앵글, 몇 도 더 회전할까요? 몇 도를 더 회전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45도 회전해 주세요. 현재에서 45도 더 돌아갑니다. 로테이트, 자, 90도, 현재에서 90도, 현재에서 90도, 현재에서 마이너스 30도, 현재에서 60도. 각도를 쓰면 현재에서 그만큼 더 회전합니다. 로테이트. 여기에 옵션이 있어요. 카피하고 레퍼런스. 레퍼런스는 내일 할 겁니다. 오늘은 카피까지만 할 거예요. 카피를 누르면 복제가 됩니다. 90도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카피 180도. 그러면 금방 복제된 상태가 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을 로테이트하고 미러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죠. 로테이트, 미러, 조인까지 이렇게 3개 써서 해보죠. 자,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 여기가 28도죠. 우린 계속 0도에서부터 계산했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각도가 나오면 로테이트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로테이트, 아이고 잘못 눌렀다. 로테이트 중심 기준점 클릭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 근데 이 선이 돌아가면 안 되니까 복사. 카피 마이너스 28도. 그러면 어렵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쉽게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 서클, 33.6도, 아니 반지름 33.6mm, 서클 반지름 38.4mm, 서클 6.4mm. 자, 특성 일치죠? 옵셋 5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옵셋 6.4mm. 자, 특성 일치,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엄한데 가네요. 얘도 안 되겠네. 그냥 트림으로 다 잘라야 되겠네요. 반지름 값이 들어있어서 그렇군요. 자요. 그 다음 옵셋 45mm, 옵셋 106mm, 옵셋 10mm. 자, 특성 일치. 그 다음 옵셋 5mm, 트림 옵셋 5mm. 위아래 다
트림.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야죠. 옵셋 84mm. 자,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자, 그 다음 한 번 더 옵셋 38mm, 그 다음 4mm. 자, 요렇게 생겼네요. 필렛 반지름 2.4mm. 자, 트림으로 여기 지우고요. 옵셋 5mm. 트림으로 지우고요. 자, 문제는 여기죠. 자, 여기서 47도랍니다. 플러스 방향이죠. 로테이트. 자, 카피 47도, 옵셋 10mm. 자, 필렛 여기까지만 넣으면 돼요. 더 이상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위쪽으로 가죠. 옵셋 71mm, 서클 5mm, 10mm. 자, 라인 여기죠. 옵셋 5mm, 트림. 자,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특성 일치.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자, 옵셋 45mm. 필렛 반지름 10mm. 자, 미러. 근데 여기 선들이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조인.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다 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20, 10, 150, 50. 자, 트림. 레이어 바꾸고 옵셋 18. 자, 트림. 자, 이제 로테이트 쓰는 겁니다. 로테이트 10도, 마이너스 10도. 필렛. 아이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요가제물이요. 요가제물 하실 때 각도 계산이 어려웠었죠. 자, 이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아이고, 이거 다 내려가냐? 자, X라인 필렛 옵셋 62mm. 자, 그 다음에 옵셋 30, 10, 옵셋 39, 41.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자, 서클 다시 한 번 더 22.5. 자, 역시 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로테이트요. 카피 65도. 그러면 손쉽게 이렇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플랫.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도가 적혀 있죠. 101도, 로테이트, 카피, 101도.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로테이트, 카피, 37도. 근데 이 선의 길이가 10mm죠. 서클 10mm. 자,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동하기. 그러면 어려운 각도 계산 없이 그냥 그려지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